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면상센터 안녕 하트로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대표적인 대성불교 경전이죠. 반야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죠. 뭐,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도 없고, 팔정도도 없고, 오온도 없고, 뭐, 하여튼 뭐, 다 공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실상을 보려면, 그 반야신경에서 다른 건 다,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다 결과인 거고요. 이렇게 봤더니 다 공이더라 하는 건 결과고. 그러면 뭘 했더니 이런 공을 볼 수 있었더냐 했더니,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를 했다. 행심 반야 바람일다가 원인이고, 요걸 했더니 이게 실상, 즉 공을 봤다. 일체가 공임을 알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걸 보려면 행심 반야 바람일다를 해야 되는데, 근데 행심 반야 바람일다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먼저 행심 반야 바람일다. 행심, 깊게 행했다. 뭐냐? 반야 바람일다. 반야는 지혜잖아요. 바람일은 이제 피안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실상의 세계로 실상의 세계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때, 불교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사성제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심 뼈대예요. 고진멸도가.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은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럽냐? 갈망, 탐진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게 이제 집이고요. 멸하면, 우리가, 열반에, 될 수가 있다. 니르바나에 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가는 거냐? 그게 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진별도 사성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는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지 가는 거를 설명한 길도자 도는 뭐냐 할 때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팔정도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개정해가 있단 말이에요. 팔정도. 그러니까 8가지를 다시 개정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개는 뭐 정업, 정명, 정어고요. 그 다음에 개정해 할 때 정, 즉 선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정념, 정정이고요. 그 다음에 해는 정견, 정사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 하죠. 물론 개의 이제 뭐 정정진을 이제 우리 개에다 넣을 수도 있고 정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교적 체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이 해라는 게 이제 지혜거든요. 지혜, 반야, 지혜, 반야.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를 하면 개정해 중에는 물론 3가지가 다 이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거지만, 정견, 정사유라는 게 이제 지혜, 반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정견이 팔정도에서 사실은 제일 앞에 나오죠. 바르게 봐야지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바르게 보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라고요. 정견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정견을 하려면 이 나머지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정견을 하면 정사유가 일어나는데, 또 정사유가 돼야지 정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야 바람일다에서 반야는 팔정도에서는 정견과 정사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반야 바람일다를 행했다는 건 정견과 정사유를 가지고 뭔가 반야 바람일다를 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유튜브에도 이제 그 반야신경 설명한 걸 보면 그 전부 그 어떻게 보면은 선정에서 드러나는 그 우리 본성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반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요런 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들도 보면은 이 지혜를 선정해서 드러나는 그 상태를 자꾸 그 지혜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지혜라는 거는 일단 바른 생각에서 드러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지, 선정에서 드러나는 거는 그거는 본성은 일전정 그게 지혜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선정과 지혜가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인데 요거에 대해서 개념이 바르게 서 계신 분도 있고 안 서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설명해 보면 이게 이제 몰라 그러면 이게 짧은 선정인 거예요. 몰라 할 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무념무상으로 들어갔다. 생각이 끊어졌다. 그럼 이게 선정 쪽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본성 자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혜가 나오느냐면 안 나오거든요. 본성은 들어갔지만. 선정 통해서 그 본성 들어가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구차 재정에 의해서 1선정, 2선정, 3선정에서 9선정, 즉 상수 멸증정까지 들어가서 뭐 드러나는 거는 그건 본성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 이제 수행을 할 때 보면 그 선정에 각 단계마다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정사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개념화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정념 정정에서 선정의 정은, 선정에 들어가는 이 정은 어떻게 보면 수행의 실체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요거를 잡아 놓는 거라고요. 근데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개념을 잡아 놔야지 나중에 개념을 가지고도 일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들어선 다음에 이걸 개념화 시킨 거지만 나중에는 계속 이거를 계속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선정이 한번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의식의 체계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그 유튜브에 봐도 다 그 반야신경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제가 왜 행신 바람일다를 다시 얘기하느냐 하는 거는 그분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얘기할 때 되게 선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반야를 행심 바람일다로 되게 그냥 뭐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뭐 선정이다, 위파사나다, 뭐 지혜다 이런 개념 없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야 바람일다를 했을 경우는 선정 바람일다가 아니고 지혜 바람일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견 정사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그 반야 바람일다는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선정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것을 지혜로 다시 정립하고 또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행심 반야 바람일다를.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또 한번 그 반야만 가지고 선정 없이, 아시겠죠? 반야만 가지고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혜,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보통 하나는 허상을 깨뜨렸을 때 드러나는 게 실상이고요. 그래서 허상을 깨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허상을 깨뜨리지 않고 실상을 보는 거,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반야 바람일다는 허상을 깨뜨리고 그 실상을 보는 작업이에요. 선정은 바로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뭐가 같은 거면서도 뭐가 다르냐면, 선정으로 들어가면은 본성은 볼 수 있지만 지혜는 안 길러져요. 그 지혜로 들어가면 지혜도 길러지고 본성도 보아지고. 근데 이것이 그런데 왜 그런 거냐? 지금 보면은 선정만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은 깨끗한데 지혜가 없다고요. 뭔 일이 있을 때 처리를 잘 못해요. 마음은 깨끗해지죠, 선정을 하면. 그런데 또 어지럽혀지면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그 본성을 봐버리면, 아시겠죠? 예. 그 지혜까지 있는 거죠, 이제. 그 본성도 알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선정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부처님 모든 교리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정견과 정사유가 있는데, 그 바냐바라밀다에서는 정사유를 하는 거예요. 정사유. 약간 보는 거는 약간 좀 이게 선정 쪽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해 쪽에 있다 하더라도 정견과 정사유에서 보면은 정사유가 반야 쪽에 더 가까운 거고, 정견은 관 쪽이니까요. 아무래도 저 선정 쪽에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 정사유라는 거에서 허상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정사유는. 정사유를 가지고 실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정사유를 가지고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생각 가지고 허상을 깨트리면 거기서 실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사유의 대상은 그럼 뭐냐? 허상을 깨트려야 되니까, 허상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에고잖아요. 에고. 맞습니까? 에고. 그러니까 정사유로 에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행심바라밀다예요. 바냐바라밀다. 그러면 이 에고라는 건 뭐냐? 허상이잖아요. 근데 허상인데, 이 에고라는 놈의 요 놈이 바냐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실상하고는. 뭐냐? 이 실상은 시작도 끝도 없고, 태어남과 죽음도 없고, 선함과 추함도 없는데, 이 에고는 다 있잖아요. 태어남과 죽음이 있고, 선함과 악함도 있고, 깨끗함과 추함도 있고, 불생불멸하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불생불멸이 그 실상인데, 생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핵심은 허상과 실상은 뭐냐? 여러 가지 있어요. 부정불구 뭐 이런데, 불생불멸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실상은 불생불멸이고요. 에고는 생멸이에요. 생멸. 그러면 이 에고는 생멸인데, 생멸을 가진 에고가 제일 집착하는 게 뭘까요? 거꾸로 해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이것도 정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핵심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실상을 보려면 허상을 깨야 되는데, 허상이라는 게 뭐냐? 에고다. 그럼 에고의 정체는 뭐냐? 생멸이다. 실상은 불생불멸이고. 그러면 이 생멸하는 에고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 제일 큰 약점은, 즉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히 살라고 하는 엄청난 탐짐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탐짐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죽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생멸의 그 한계를 지닌 에고의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생멸, 즉 멸하는 걸 면해 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민다고요. 이게 번뇌명탕의 핵심이에요. 아주 철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념망상 하는데,
번뇌망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하고 어떻게든 이게 영원히 살 수 있고 내 상대방보다 더 강하고 어떤 그 생존에 관련된 거라고요. 자, 생멸은 불교적인 용어고요. 이거를 현대 에고적인 측면, 현대 어떤 그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생존에 반대되는 거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고 생존에 유리한 거는 무조건 취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뇌망상을 제거하면 실상이 드러나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번뇌망상의 실체가 뭐냐? 에고의 그 생존하려고 하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번뇌망상인데, 근데 그 번뇌망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존에 긍정적인 거는 취하려고 그러고 생존에 반대되는 건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보면 이게 불생불멸의 존재잖아요. 이게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그러니까 다시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게 도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면 도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현재 있는 진흙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는 것들 탐진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탐진치라는 게 쭉 생존을 위해서 에고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생존에 반대가 되면 진하는 거고요. 생존에 유리하면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떠나는 게 있습니까? 번뇌망상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죠. 스트레스 받는 거? 생존에 위협받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계속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든지 화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끝까지 파고들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정사유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심 반야 바람일다를 하는 거예요. 정사유로. 행심, 깊게 행하는데 뭘 행하느냐? 반야 바람일다를 하는데, 반야 바람일다는 무슨 툴을 가지고 하느냐? 정사유를 가지고 하는 거다. 왜 정사유를 가지고 하느냐? 그 반야 바람일다 대상이 허상이고, 그 허상은 에고고, 에고는 생존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오욕 칠정은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생존의 범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의 오욕 칠정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시겠죠? 인간이 괴로운 게 오욕 칠정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 오욕 칠정을 직접 부대치라고요. 선정을 통해서 깨끗한 것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진흙을 직접 만나시라고요. 선정을 통해서 깨끗한 의식만, 본성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요. 몰라 하면서 그리만 들어가면 이 진흙은 계속 진흙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선정을 통해서 본성을 보면 부자긴 하나 지혜가 없는 부자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혜까지 같은 부자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불교에서 선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혜를 더 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선정도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쉽게 가면 여러분이 성질이 났다 했을 때 성질 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쭉쭉 정사로 왜 성질이 나지? 왜 뭐가 되지? 하면서 쭉 파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 거기에 생존하고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생존이 그러면 모든 번뇌망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생존이 과연 그러면은 실존하는 거냐? 실제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공을 또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사유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면. 정사유가 여러분이 생존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화나는 것이 왜 이게 화가 나나 하고 쭉 내려갔더니 뭐 김씨가 잘못해서 나한테 화가 났다. 김씨가 근데 그렇게 한 게 왜 화가 났을까 하고 계속 내려가 보면 이제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존에 불리한 거를 정씨가 나한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저 정사위로 더 밀어붙여야죠. 그러면 이 생존이 과연 있는 거냐 하고 들어갔을 때는 모르잖아요. 생존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그 전에 아공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공, 법공. 그걸 알면 아하, 없는 건데 이게 에고가 이게 생존을 바탕으로 하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하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걸 정견하는 순간, 체험하신 분은 아실 텐데, 예, 반야가 드러나고, 예, 본성이 드러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가, 그, 선정으로 해서 본성도 받고, 지혜를 통해서, 즉, 마른 산매를 통해서, 선정은 젖은 산매라고 그러고, 이 지혜는 마른 산매라고 그래요. 예, 마른 산매를 통해서 또, 본성을 봤는데, 선정과 다른 것은 이것은 정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바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바른 생각. 진리에 근거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은 번뇌망상인데 그거는 전부 에고가 존재에 근거하는 생존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가 아닌, 생멸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를 원하는 에고의 그, 탐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번뇌망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요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역으로 뒤집고 들어가서 생멸로 들어가고, 생존으로 들어가고, 그럼 생존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할 때 우리는 불성불멸의 존재라는 것까지 딱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화냈던 게 다 환영에서 꿈을 꾼 거네 하는 것을 철견했을 때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그 반야 심경의 그 행심의 핵심이에요. 반야 바라밀다에. 이거 설명 안 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지혜를 개정해서 지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들 설명하는데 저도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번뇌망상은 에고로부터 오는 거고 에고는 그 존재가 생멸의 존재고 그래서 에고의 관심은 생존하는 데 있고 생존에 그 반하는 것은 싫어하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얘는 자나깨나 생존하는 데 아주 골몰한다. 왜? 기본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갖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우리가 그 에고가 일으킨 번뇌망상을 끝까지 파고들면 그 밑에는 생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생존에 반하면 싫어하고 생존에 유리하면 좋아하는 어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함으로 표면의 어떤 그 감정의 상태로 나타나고 이것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에고의 체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견하는 순간에 정사위에서 정견하는 순간에 정견은 또 정정하고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지혜로 갖다 놨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화가 났을 때 끝까지 파고 들어보세요. 왜 화가 났지?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들어가면 결국은 생존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생존에 실상을 알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이건 좀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좀 바른 안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연히 유튜브에 있는 어떠한 그 반야신경 얘기를 들어도 결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그래도 조금 좀 신경을 써서 행심, 반야 바람일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약간 이 반야 쪽이 아니고 선정 쪽에 이미 드러난 본성을 바라봤더니 거기는 깨끗한데 거기에 오욕 출정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지럽더라. 뭐 그런데 그걸 제거했더니 모든 게 공하더라. 뭐 이렇게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 행심 반야 바람일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한 이쪽으로 정사율을 통해서 정견을 하는 것이 행신 바람일다의 그거고요. 이거에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선정 3매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